안녕하세요. 안현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베리어블 기능으로 컬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베리어블 기능은 피그마 컴피그 2023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기능입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욱 동적이고 고급형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현재 피그마 커뮤니티에 퍼블리시된 2022년 버전의 피그마 샘플을 보고 계신데요. 이 페이지에 오픈인 피그마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파일을 못 찾는 분들을 고려해서 영상 댓글에도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2개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있는 계정은 무료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고요. 위에 있는 계정은 유료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테스트할 베리어블 기능은 유료 플랜에서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므로 첫 번째 계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복제된 파일이 드래프트에 복제가 되었습니다. 이 파일의 이름을 연정수 피그마 베리어블 테스트라고 변경을 하고 파일의 위치를 여기에서 Move to Project로 옮기면 되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피그마 홈으로 가서 드래프트에 있는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파일을 팀 프로젝트로 드래그를 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복제한 이 파일은 베리어블 기능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만든 버전으로 크리에이트 스타일 기능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샘플 파일 오른쪽의 파일은 베리어블 기능을 사용해서 왼쪽의 파일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컬러 스타일을 변수, 베리어블로 변환을 했는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열고 오른쪽에 디자인 패널을 보시면 로컬 스타일즈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 컬러, 이펙트, 그리드 등의 디자인 토큰을 여기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은 디자인 토큰입니다. 사실 베리어블도 자주 사용할 디자인 스타일을 저장을 해서 재사용을 한다는 점에서 스타일 그리고 컴포넌트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 베리어블을 생성을 하려면 로컬 베리어블스 우측에 있는 오픈 베리어블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베리어블 버튼을 클릭한 다음 추가하려는 변수 타입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네임 영역을 더블 클릭하여 베리어블 이름을 정의하고 밸류 영역에서 컬러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컬러 스타일즈의 프로퍼티스를 살펴보면 단색 컬러, 그라데이션, 이미지, 영상 등을 하나의 값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한 개의 컬러만 스타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고 로컬 스타일즈에 등록된 컬러 스타일즈를 베리어블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단축키 Shift I를 클릭한 다음 컴포넌트 옆에 있는 플러그인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Style to Variables Converter를 검색을 한 다음 이 플러그인을 Run을 클릭하여 실행을 하면 실행 결과 이 파일에 123개의 베리어블이 생성되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오픈 베리어블을 클릭하고 컬렉션을 선택을 하면 컬러 스타일즈라는 새 컬렉션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즉 오른쪽에 컬러 스타일즈에 있던 토큰들이 여기 이 컬렉션에 컨버팅 된 결과입니다. 현재 이 컬렉션 1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컬렉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델리트 컬렉션을 클릭하여 컬렉션 1을 제거를 했습니다. 좌측의 베리어블 그룹을 살펴보면 오른쪽의 컬러 스타일즈와 동일한 계층 구조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백그라운드 밑에 디자인 토큰들이 베리어블에도 같은 이름으로 반영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Always 그룹에 속해 있는 Gradation 스타일을 베리어블 패널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이 베타 버전에서는 그라데이션 속성이 베리어블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베리어블로 이동을 할 건데요. 이게 끝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이 시안에도 과연 이 베리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앱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UI 베이스에 해당되는 이 시안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 시안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디자인 패널 셀렉션 컬러스 영역을 살펴보면 시안에 연결된 모든 컬러 토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 컬러 스타일이 과연 베리어블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 있는 로컬 스타일즈는 모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안을 선택하고 디자인 패널을 다시 체크를 해봅니다. 다행히 토큰의 연결이 유지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로 표시된 컬러는 프라이머리 컬러인데요. 시안의 블루 텍스트, 로그인 버튼,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가입하기 링크에 연결을 했었습니다. 베리어블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프라이머리 오른쪽에 조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프라이머리 토큰이 사용된 범위를 화면에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리어블과 시안의 컬러 매칭이 잘 연결이 되고 있음을 이런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리어블의 현재 버전이 베타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간혹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발견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경우엔 에러가 발생한 스타일을 디태치하고 베리어블로 다시 연결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라이트 모드에 대한 컬러는 플러그인 덕분에 쉽게 반영이 되었지만 다크 모드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 밸류를 더블 클릭해서 라이트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New Variable Mode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다크 모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크 모드의 각 밸류 값을 반영을 하면 되는데요. 시간상 로그인 화면과 연관된 베리어블만 먼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컬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왼쪽 다크 그룹에 백그라운드 그리고 비지 서페이스의 헥스 코드를 커맨드 C로 복사를 한 다음 다시 라이트의 백그라운드로 가서 비지 서페이스에 헥스 코드를 붙여넣기 합니다. 나머지 배경 컬러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을 할 건데요. BD 디바이더의 경우 시안에서 구분선에 사용된 베리어블로 투명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다크 그룹의 헥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BD 디바이더의 텍스트 코드를 반영하고 투명도는 이곳에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풋 컴포넌트와 연관된 배경 컬러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그룹으로 넘어가면 텍스트 라이튼과 텍스트 다크는 있는데요. 이 두 베리어블은 라이트 그리고 다크 두 모드에서 같은 컬러로 표시되는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베리어블이므로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액티브에서 텍스트 디스에블드까지는 텍스트 컬러 중 기본 컬러에 해당되고 컬러의 투명도로 텍스트의 강약을 구분했습니다. 다크 모드는 라이트 모드의 반전인 화이트 톤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테마 컬러와 뉴트럴 컬러는 로그인 페이지와 연관해서 수정이 불필요하므로 다크 모드 반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 다크 모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단축키 Shift S를 클릭하여 섹션 툴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섹션을 캔버스에 그립니다. 섹션의 이름을 다크 모드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의 시안을 옵션 Shift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때 섹션을 클릭하면 섹션의 안쪽의 시안이 베리어블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패널의 레이어 오른쪽에 체인지 베리어블 모드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를 클릭하면 베리어블을 담은 컬렉션 이름이 확인이 되고 라이트 모드가 오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크로 수정을 해볼게요.
섹션 바깥쪽으로 시안을 옮기면 다시 라이트 모드로 돌아오는데요. 이때 다시 시안을 섹션 안쪽으로 옮기면 다크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다크모드 시안을 확대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구분선이 배경 컬러 대비 튀는 듯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베리어블 패널을 열고 백그라운드의 BG 디바이더 다크모드의 컬러 투명도를 65%에서 35%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시안에 즉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 카드 UI 샘플을 활용해서 오른쪽에 셀렉션 컬러스에 표시되는 컬러들로 컬러 베리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프레임을 선택했을 때 디자인 패널에 표시되는 배경 컬러를 정의를 해볼게요. 필 오른쪽 스타일 버튼을 클릭한 다음 라이브러리스 오른쪽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베리어블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컬러의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BG 카드라고 적었는데 이 앞에 백그라운드 슬러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 결과 백그라운드라는 그룹이 생겼죠. 이는 빈 캔버스를 클릭하여 카드 편집 모드를 해제하고 오픈 베리어블을 클릭을 하면 그 결과 백그라운드라는 그룹 안에 BG 카드라는 베리어블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생성된 베리어블이 베리어블 컬렉션 안에 그룹핑되어 표시되는데요. 이를 선택하고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드를 구분할 차례인데요. 첫 번째 밸류를 라이트라고 정의를 하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모드를 추가하고 다크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의 BG 카드 컬러를 샘플 시안의 컬러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안의 텍스트 및 아이콘 컬러에 대한 베리어블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컬러 베리어블을 추가해 줍니다. 텍스트 액티브라는 베리어블에는 라이트 모드에는 블랙의 오퍼시티 85%, 다크는 화이트의 85%, 그리고 텍스트 뮤티드라는 베리어블에는 다크 블랙의 45%, 다크 화이트의 45% 오퍼시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버튼에 사용된 텍스트 베리어블의 경우 라이트 모드에서도 화이트, 다크 모드에서도 화이트 컬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요. 우선 프라이머리 버튼에 사용된 텍스트 전용 컬러로 텍스트 on primary로 이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버튼에 사용된 배경 컬러를 정의를 할 건데요. 베이스 컬러를 관리할 팔레트라는 그룹을 추가하기 위해서 베리어블의 이름을 팔레트 슬러시 베이스 블루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그룹 안쪽으로 생성된 이 팔레트 그룹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베이스 컬러들은 여기에 추가를 할 건데요. 베이스 컬러는 시안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거고 이곳에 있는 베이스 컬러들을 위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틱 컬러에 연결을 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멘틱 컬러가 무엇이냐면 컬러를 어디에 사용되는지, 즉 백그라운드에 사용되는지, 텍스트에 사용되는지 등의 컬러의 쓰임을 기준으로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의미가 있는 컬러 베리어블들에 대하여 전문용어로 시멘틱 컬러 또는 알리아스 토큰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의역하면 의미론적 컬러, 그리고 베이스 컬러는 글로벌 컬러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텍스트를 위해서 베이스 컬러 2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베이스 화이트, 베이스 그린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라이트 인 다크 모드 각 밸류에 컬러를 반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 대시 블랙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한 베이스 컬러들을 시멘틱 컬러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컬러 프리뷰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라이브러리스 탭을 선택한 다음 검색창에 베이스를 검색을 합니다. 베이스 컬러 중 화이트 컬러를 선택하여 비직 카드에 베리어블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그룹에 사용된 화이트 컬러에도 같은 방식으로 베이스 컬러를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버튼 배경 컬러에 대해서도 시멘틱 컬러 그룹을 추가를 할 건데요. 크리에이트 베리어블 버튼을 클릭해서 theme 슬러시 프라이머리라고 정의를 하고 왼쪽 그룹을 재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컬러에 대해서 헥스 코드가 아닌 베이스 블루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 2에서는 파트 1에서 만든 베리어블, 즉 시멘틱 컬러들을 UI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텍스트 대시 액티브를 반영하고 타이틀 텍스트 선택하고 텍스트 대시 액티브를 연결합니다. 디스크립션 선택하고 텍스트 대시 뮤티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버튼 컬러에 대해서는 프라이머리, 즉 베이스 블루가 아니라 시멘틱 컬러인 프라이머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 버튼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텍스트 대시 온 대시 프라이머리를 연결합니다. 즉 프라이머리 버튼 전용 텍스트 베리어블로 연결을 합니다. 이번엔 카드 UI를 선택하고 셀렉션 컬러스 영역에 베리어블로 모두 연결이 되었는지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크 모드 테스트를 위해서 카드 UI를 오른쪽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베리어블 모드를 변경해 볼 건데요. 이를 클릭하고 컬렉션 카드 UI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크를 클릭하여 다크 모드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 카드 UI를 선택하고 이번엔 라이트 모드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모두 전환 옵션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지 않고 컬렉션명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박스를 클릭해서 라이트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베리어블을 이용하면 이렇게 원클릭만으로 모드 전환을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베리어블 이름들에 대하여 코드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데브 모드를 통해 살펴보고 베리어블 이름을 정의를 할 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카드 UI의 텍스트를 커맨드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된 텍스트의 컬러가 베리어블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이 베리어블이 코드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데브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 영역에 베리어블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텍스트 뮤티드 앞에 베리어블의 그룹명까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중복이 되니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텍스트 그룹의 이름을 폰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후 다시 데브 모드로 가서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듯 디자이너도 개발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데브 모드에서 코드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발자와 변수명 규칙을 논의하고 정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총 5가지를 예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최종으로 선택한 규칙은 세 번째입니다. 모두 영문 소문자로 표기를 하고요. 투명도가 있는 경우에는 알파라는 텍스트를 옵션으로 표시하고 투명도의 수치를 %를 기준으로 이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간의 띄어쓰기는 대시로 구분을 했습니다. 띄어쓰기 구분을 언더바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코드로 변환 시 언더바가 대시로 변경이 되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 알파의 경우 중간의 대문자를 기준으로 중간에 대시가 표시되고 모두 소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의도한 대로 코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통 과정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다음의 변수명 규칙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모두 소문자 영문으로 표기하기, 띄어쓰기 대신 대시로 구분하기, 한글 및 언더바 사용 지향, 총 3가지를 기본 규칙으로 정의를 했고 그 밖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베리어블의 경우 협업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용을 해야 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변수명 규칙 정의 시 제가 참고했던 레퍼런스를 공유드리자면 그 첫 번째가 IBM에서 퍼블리싱한 이 페이지입니다. 이는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두 번째 레퍼런스는 라이트닝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변수 타입별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에러 상태 배경 컬러에 대한 이 변수는 어느 누가 봐도 인지하기 쉬운 네이밍인 점이 참고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레퍼런스는 머터리얼 테마 빌더입니다. 실제로 설정값을 조정하여 샘플의 즉각적인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컬러 테마의 시멘틱 컬러를 정의를 할 때 참고가 될 만한 레퍼런스여서 소개드립니다. 다음의 화면은 제가 정의한 디자인 시스템의 프라이머리 컬러에 대한 정의 과정인데요. 저는 프라이머리 컬러를 테마 컬러로 분류를 했고 헥스코드에서 베이스 컬러로 만드는 과정이 2번 있었습니다. 팔레트 내에서 명도를 기준으로 100에서 1000이 있는데요. 그 중에 600번에 해당되는 베이스 블루로 정의를 하고 이를 프라이머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실제 베리어블 패널을 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팔레트 그룹을 선택을 하면 프라이머리와 연관된 베이스 블루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블루 100에서 1000까지 베리에이션 되어 있고 이에 베이스 블루 600을 베이스 블루로 정의하고 테마 컬러의 프라이머리에 보시면 베이스 블루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베이스 컬러 및 시멘틱 컬러의 사용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의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 그 외에 블루 컬러로 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중 로그인 버튼을 선택하고 오른쪽 디자인 패널을 살펴보면 프라이머리 컬러가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베리어블스 패널을 열고 테마 컬러의 프라이머리 컬러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베이스 블루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베이스 블루가 아닌 베이스 그린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라이트 모드 시안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안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다크 모드 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크 모드 시안에 대해서도 베이스 컬러를 베이스 그린으로 변경을 하여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테마 컬러를 기준으로 위 3개의 그룹은 시멘틱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룹의 안쪽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베리어블이 베이스 컬러 및 테마 그룹의 컬러 기반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트에는 대표 색상을 기준으로 컬러들이 팔레트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이드 그룹의 컬러들은 시안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스타일 가이드에 사용되는 컬러들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컬러 가이드 라인을 살펴볼 건데요. 한 예로 퍼플 컬러로 표시된 베이스 컬러들을 가이드 그룹에 있는 베이스 퍼플을 사용을 했습니다. 베리어블 컬러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케이스 스터디 컬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가이드 앞부분에는 시안의 컬러를 사용 시 헥스코드, 그리고 RGBA, 그리고 베이스 컬러 사용을 지향하고 대신 시멘틱 컬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멘틱 컬러가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고요.
다음은 각 모드별로 시멘틱 컬러 팔레트에 대해 정리한 부분인데요. 검은색 텍스트가 시멘틱 베리어블 이름이고 보라색 컬러 텍스트가 시멘틱 컬러가 연결된 베이스 컬러 베리어블입니다. 헥스코드 대신 베이스 컬러의 베리어블 이름을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폰트 그룹의 텍스트 전용 컬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상 초반에 공유드렸던 텍스트 베리어블보다 개수가 많아졌는데요. 이 중에 테마 컬러와 연관된 텍스트 베리어블이 추가되었고 일부 베리어블의 이름을 직관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앞 샘플 파일에 있던 텍스트 라이튼, 텍스트 다큰이 있었는데 밝은 배경 위에 이 베리어블을, 어두운 배경 위에 이 베리어블을 사용하라는 의미로 수정을 했습니다. 뒤에 추가된 텍스트는 테마 컬러와 연관된 베리어블로 중요한 기능, 중요한 액션 등 특별히 강조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베리어블을 사용하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인풋 컴포넌트를 예로 들자면 유효성 체크와 연관된 석세스 그리고 에러 상태일 때의 레드 컬러, 이 레드 컬러는 해당 베리어블이 텍스트 네거티브입니다. 워닝에 대한 의미로 오렌지 컬러를 사용했고요. 해당 텍스트의 베리어블은 텍스트 대시 워닝입니다. 그리고 테마 컬러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메인이 되는 컬러 프라이머리부터 유효성 검사와 연관된 컬러 베리어블들 그리고 의미를 가진 각 액션별 베리어블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프레임의 가이드는 베이스 컬러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팔레트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베리어블 기능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타이밍에 베이스 컬러들을 세분화했습니다. 각 컬러 종류마다 메인 컬러를 정의하고 메인 컬러를 기준으로 라이트 그리고 다크 테마에 사용되는 컬러들을 팔레트화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팔레트 제너레이터 플러그인이 스파 팔레트입니다. 아쉽게도 일주일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로는 컬러피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라서 많은 욕심을 부렸다가 삽질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포기하지 않고 영상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부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